안녕하세요, 가치환입니다. 5월 12일 월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코스피 이번 주 첫날의 흐름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 오후장에 수급이 집중이 되었고 또 동시호가에도 크게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코스피는 2600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1.1%의 반등이 나왔었고요. 코스닥도 나쁜 흐름은 아니었죠. 오늘은 0.4%의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자, 그리고 시총 상위 종목들을 보면 코스피 내에서 가장 특징적이었던 것이 바로 반도체 관련주였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삼성전자가 5% 이상의 급등이 나왔고요. 반대로 부진했던 종목은 방산주라든지 바이오주, 이쪽의 흐름이 가장 좋지 못했습니다. 또 코스닥은 결과적으로 지수에 상승이 나왔지만 2차원 진화 반도체 소비장 기업을 제외하고 전체적으로 많은 업종들이 파란불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코스피의 수급을 보면 오늘 결과적으로 오후장에 많은 수급이 집중이 되었지만 전체적으로 외국인의 수급 변화는 크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반면에 기관 쪽에서는 4천억 가까운 순매수가 들어왔고 특히 코스피가 오후장에 반등이 나왔잖아요. 그 수급 주체의 대부분은 외국인보다는 기관이었습니다. 기관의 꾸준한 매수세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오후장에 강세로 마감이 되었고 맑은 시장 흐름을 유지했던 것 같습니다. 또 반대로 코스닥은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가 있었네요.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기관과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고 각각 1000억 이상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죠. 그런데 최근 한 달 동안의 수급 변화를 보면 물론 양매수가 들어왔던 적은 있습니다. 4월 15일. 하지만 지금과 매수 규모를 비교해보세요. 오늘은 기관 외국인 모두 각각 1000억 이상의 순매수가 들어왔고 이런 수급은 이번 달에 긍정적인 신호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들어왔죠. 아울러 한 차례 급락이 나왔던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이 종목은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와 함께 오늘은 6% 이상의 급락이 나왔고 또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 종목은 100만원이 깨졌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있었고요.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을 보면 5월 12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미포, 삼성전기, 현대차. 오랜만에 반도체 투탑을 가장 많이 매수했고 또 기관도 삼성전자, HMM, SK하이닉스, 현대차, 삼성전기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했습니다.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보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도 미국 증시의 흐름은 무난했었고요. 나스닥은 전날과 마찬가지로 상승폭 없이 거의 동일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S&P 500 마이너스 0.07%, 마찬가지로 전날과 동일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또 다우지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울러 반도체 지수만 0.8%의 반등이 나왔고요. 또 바로 아시아 증시를 보겠습니다. 일본 증시는 한 달 동안 V자 반등이 나왔고 오늘은 다소 조용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만 증시는 0.8%의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고 중국 증시도 0.3%의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한 주의 첫날이죠. 오늘은 몇 가지 특징적인 이슈가 있었고 또 그에 따라 움직임이 나왔던 종목들도 있었습니다. 일단은 대표적으로 재건 관련주, 오늘은 재건 관련주에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물론 지금은 위에 꼬리가 조금은 달려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빨간불이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그 결정적인 이유가 오늘 아침에 나왔었죠. 푸틴과 젤렌스키가 직접 대화할 것이라는 뉴스가 나왔었고 실제로 이번 주 15일날 튀르키예에서 협상 날짜가 잡혔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우선 젤렌스키는 직접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푸틴도 직접 나올지 모르겠지만 가능성은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대화를 제안했던 것은 러시아, 푸틴 쪽이었었고 그 제안을 받아들인 것은 우크라이나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각들을 본다면 실제로 정상회담이 성사될 가능성도 있고 미국 측에서도 직접 참여 의사를 밝혔었죠. 그래서 이런 기사가 나옴에 따라서 오늘은 재건 관련주가 한 차례 이슈가 붙었었고요. 15일까지 별다른 이슈가 나오지 않는다면 저는 조금 더 재건 관련주가 한 차례 시세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재건 관련주가 한 차례 힘을 받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반대 업종이라 볼 수 있는 방산 관련주가 오늘은 약세 흐름이 나왔습니다. 일단은 이런 이슈도 있었지만 주말 사이에 한 가지 추가 이슈가 있었죠. 지난주에 인도와 파키스탄의 분쟁 이슈가 있었고 그게 방산주가 한 차례 신고가를 경신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도 파키스탄도 마찬가지로 주말 사이에 분쟁을 없애기 위한 협상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이런 복합적인 이슈가 있었고 그 때문에 오늘 방산 관련주가 약세 흐름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하나시스템, 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현대로템은 9% 급락이 나오고 있죠. 때문에 방산 관련주를 많이 보유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지금은 조금만 부정적인 이슈가 나온다고 해도 충분히 주가에 급락이 나올 수 있는 중요한 위치입니다.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수익을 보고 있을 것이고 이렇게 부정적인 바람만 부는 이슈가 나온다고 해도 충분히 수익 실현을 위한 대기 물량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신규 진입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필히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어쨌든 이게 뭐 단기적인 이슈가 될지 또는 장기적으로 한 차례 눌림목이 될지 그거는 지나고 나서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하지만 최소한 이번 주만큼만 본다면 인도 파키스탄 분쟁도 해결이 되었고 또 오랜 기간 지속이 되었었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관계 그것도 긍정적으로 흘러갈 수 있는 요소들이 상당히 많으니까 특히 이번 주의 흐름을 잘 살펴보시면서 내가 조금 더 홀딩할지 아니면 생각을 조금 바꿀지 그런 고민들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촬영 시점이 1시 반쯤 되었는데 지금은 약간의 힘이 빠졌다고 볼 수 있지만 오전장에 가장 좋았던 흐름을 보였던 것이 바로 원전 관련주였습니다. 일단은 원전 관련주는 두 가지 이슈가 있었거든요. 우선 첫 번째로 원전 대장주라 볼 수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 한 증권사에 따르면 올해부터 4조 원 이상의 SMR 수주가 가시화될 것이다. 이런 긍정적인 전망이 있었고 또 두 번째는 이거는 미국에서 나왔던 기사입니다. 트럼프 정부에서 다시 한번 원전을 키울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왔었고 2050년까지는 4배로 확장할 것이라는 이런 내용도 덧붙여서 나왔습니다. 자, 이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비교해볼 수 있는 뉴스가 있죠. 작년 트럼프 취임 당시를 한번 떠올려보세요. 그때 한국과 조선업에 대해서 협력할 것이고 조선 산업을 키울 것이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본다면 이런 기사를 통해서 저는 과거 조선주에 대해서 비슷한 시각으로서 볼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한편을 하고 있고요. 또 공교롭게도 조선주라든지 방산주 이쪽으로 너무나 크게 시세가 분출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시세 차익에 대한 생각이 있었을 것이고 그렇다고 딱히 어떤 투자할 수 있는 다른 특별한 대안이 있던 업종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죠. 그런데 미국 정부에서 원전 르네상스에 재시동을 걸 것이라는 이런 뉴스도 나왔었고 또 본격적으로 SMR 수주에 대해서 올해부터는 실적이 가시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이 수급들이 원전 쪽으로도 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충분히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원전 관련주가 그렇게 크게 시세를 분출하지 못했지만 작년 방산주나 조선주처럼 이런 흐름들이 조금 더 받쳐줄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은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라든지 또는 주가의 방향성을 통해서 한번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의 위치를 보면 전고점 근처까지 올라와 있죠. 일반적으로 쌍봉을 형성하면 주가가 크게 빠질 가능성이 있고 하지만 빠르게 올렸다는 것은 이거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직전 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여러분들의 생각과 비교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배경에는 어떤 재료가 있었는지 이 부분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시고요. 자, 그리고 오늘은 오랜만에 반도체 관련주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의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각각 2% 이상의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고 조금 더 고무적인 것은 프로그램 매수세가 같이 동반이 된다는 거죠. 그동안의 반도체 관련주, 특히 삼성전자의 흐름을 봤을 때는 프로그램 매수세가 들어오긴 했었거든요. 하지만 오전장이 다 나가고 한 10시 이후부터는 프로그램 매수가 매도로 전환이 되면서 주가가 올라갈만 하면 다시 빠지는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프로그램 매수세가 오후장까지 들어온다는 것이 저는 하나의 긍정적인 신호라고 생각이 되고 자, 그리고 지난 주말쯤이었죠. 스위스에서 미국과 중국과의 첫 무역 협상이 있었습니다. 결과는 내일 새벽쯤에 나올 거예요. 공식 발표가 되겠죠. 하지만 서울에 입장 발표가 있었고 중국과 미국 모두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을 통해서 증시가 전반적으로 맑은 시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렇다는 것은 얼어붙어있던 외국인의 수급도 국내 시장으로 유입이 될 수 있는 긍정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코스피 코스닥으로 만약에 수급이 들어온다면 당연히 수급주들, 특히 그동안 정체가 되었었던 반도체 관련주 그쪽으로 매수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제가 지난주 목요일에 이런 말씀드렸을 거예요. 외국인들은 기본적으로 파생 상품을 선호하기 때문에 단순히 증시만 볼 것이 아니고 옵션 만기의 시점에 따라서 그 만기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또 다른 수급 변화가 있을 수가 있다 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옵션 만기일이 5월 8일이었으니까 5월 9일부터 해서 지난 한 달 동안에 수급이 좋지 못했던 업종들 그 업종들의 수급 변화가 생길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수급이 좋았던 업종이라면 5월 9일부터는 또 다른 수급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그때부터 해서 반도체 쪽으로 조금씩 수급이 들어오는 것 같고 또 어쨌든 미중과의 무역 협상도 지금 진척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니까 5월 한 달은 조금 더 맑은 시장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이슈들을 말씀드렸었는데 이 반도체 업종으로 집중이 되는 수급 그리고 원전 관련주에 대해서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다양한 수급이라든지 또는 시장의 분위기를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고요.
이번 주도 힘내서 화이팅 하자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내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저녁 되세요. 감사합니다.